취득세 가세표준 가액 결정 기준에서 여기 법인 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자, 요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법인 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를 여러분들은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을 받게 되면 분양계약서에 기록된 가액은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가세표준은 뭘로 결정하냐면은 사실상 취득가액인 분양받은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지금부터 좀 상세한 이야기를 몇 가지 좀 갖다가 집어넣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추가하셔야 될 거,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을 때 분양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봅시다. 자, 예를 하나 들어놓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갑이, 자, 42평짜리 아파트를, 자, 6억 4천에 분양을 받았는데, 자, 분양가에 6억 4천만 원 분양가에 부가가치세가 4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 분양가는 6억이고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붙어가지고 최종 분양가가 6억 4천만 원에 결정되었을 때, 자, 그럼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그러니까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일단 시행사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요. 그러니까 시행사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분양받은 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이 분양잔금을 완납하고, 그러니까 분양잔금을 완납하고, 자, 갑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 자, 그러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그러니까 취득세를 납부해야만 등기가 가능해요. 그럼 이때, 자, 이 조건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갑은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취득가액을 얼마로 신고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분양계약서에는 6억 4천만 원의 분양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분양받은 금액 6억 4천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되느냐,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6억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 답은 거기 프린트 오른쪽에 보십시오. 자, 프린트 오른쪽에 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과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을 구분하는 문제, 이게 우리 시험 29회 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과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을 구분하는 문제가 우리 시험에 가끔씩 나와요. 자, 그러면 거기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비용, 거기 니은 항목입니다. 취득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이게 뭡니까? 분양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예요. 자, 분양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취득세의 가세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비용입니다. 자, 그래서 분양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분양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취득세의 가세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분양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금액을 그대로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시면 안 되고, 분양받은 금액에서, 그러니까 분양받은 금액에서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그러니까 분양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는 취득세의 가세 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분양받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대로 이야기하면 6억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하셔야 될 거,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는 취득세의 가세 표준인 취득가액에서 제외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분양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금액을 그대로 신고하시면 안 되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분양받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거, 거기 D끝 항목입니다. 자, D끝 항목에 매매 대금을 일시에 납부함에 따라 대금 일부를 할인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이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은행에서 난리가 났었지요. 예금이자 5% 준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갔다 오셨습니까? 저는 두 가지 때문에 안 갔습니다. 첫 번째 이유, 예금할 돈도 없고요. 예금할 돈도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가봤자 실제 이익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뭐 금리, 최고 금리 5% 준다 하는데 그게 이제 기본 금리가 3.5%고 뭐 이게 뭐 급여이체하고 하면 최고 5%예요. 그러고 이게 정기 예금이 아니고 정기 적금이고요. 그 다음에 최고로 넣을 수 있는 한도가 월 30만 원이고 1년짜리밖에 안 해줍니다. 3년 5년짜리도 아니고요. 1년짜리고 최고 불이익 금액이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다른 은행 정기예금, 다른 은행에 정기적금 넣는 것보다 받을 수 있는 이자 꼴랑 7만 원 더 받습니다. 근데 월 30만 원 정기적금 넣을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학원비 줄 돈도 없는데. 저 같은 경우 넣어봤자 10만 원입니다. 월 10만 원 넣어봤자 다른 은행 정기 적금 넣는 것보다 겨우 2만 원 더 받는 거예요. 그 2만 원 더 받으려고 그거 가가지고 4시간 줄을 서 있는다? 그건 제 계산에 안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안 가십니다. 안 갔고, 자, 그런데 이제 이 갑은 남는 게 돈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집에서 분양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니까 분양계약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중도금, 잔금을 선납을 하면 연 3% 할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특약 사항을 받습니다. 그럼 이제 갑이 남는 게 돈밖에 없으면, 자, 이거 뭐 하는 게 낫습니까? 할인 받는 게, 선납 할인 받는 게 좋습니다. 은행 예금하는 것보다 2배 이상 수익이에요. 우리가 은행 정기 예금 가입하고 이자 3% 받으면 소득세 떼지요. 네. 근데 이거는 소득세도 안 뗍니다. 선납 할인은 소득세도 안 떼요. 그래서 갑이 중도금, 잔금을 선납을 했고, 그래서 자, 할인 받은 금액이 우리가 계산 편의상 1,200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요 조건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갑은 취득 가격을 얼마로 신고하셔야 됩니까? 5억 8천. 자,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 프린트 보십시오. 자, 프린터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비용 D급 항목입니다. 우리가 매매 대금을 일시에 납부함에 따라, 우리가 이제 아파트 분양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중도금, 잔금을 선납함에 따라 할인을 받으면, 거기 봐봐요. 할인 받은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참고, 그래서 할인을 받으면 분양받은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게 아니고 할인된 금액이 취득가액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대로 이야기하면 할인 받은 금액 1,200만 원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할인 받은 금액 1,200만 원을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분양받은 금액에서 제외하셔야 돼요. 그래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 가격을 얼마로 신고하셔야 되냐면은 할인된 금액 5억 8,80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될 거, 거래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으로 인하여 할인을 받은 경우, 자, 첫 번째 알고 계셔야 될 거, 할인 받은 금액은 취득 가격에서 제외된다는 거. 그래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 가격을 얼마로 신고하셔야 되냐면은 분양받은 금액을 취득 가격으로 신고하시면 안 되고 할인된 금액을 취득 가격으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어떤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냐면은 할인 받은 금액하고 할인된 금액이 헷갈려가지고 실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 1,200만 원이 할인 받은 금액이고 5억 8,800만 원이 할인된 금액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갑이 이 아파트 분양권을 병에게 분양권 상태로 전매를 했고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여,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여 분양권 상태로 전매를 했고, 자, 병이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가 완공되었기 때문에 병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려고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때 자, 이 병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수수료를 200만 원을 지급했을 때, 이 중개 수수료 200만 원은 취득세의 가세 표준인 취득 가격에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제외. 자, 그다음에 이제 추가 질문. 자, 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중도금 대출을 받았고 중도금 대출을 유이자로 대출받았고, 그래서 입주 단계에서 청산을 해보니까 중도금 대출 이자가, 자, 계산 편의상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 이 중개 수수료와 중도금 대출 이자를 취득세의 가세 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해서 신고해야 됩니까? 포함하지 않고 신고하셔야 됩니까? 요게 우리 시험 29회 때 문제입니다. 자, 그 답은 프린트에 있어요. 자, 거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 1항입니다. 우리가 할부 이자, 이게 중도금 대출 이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도금 분할해서 납부하셨지요? 네. 중도금 분할해서 나누어서 납부했으니까 할부 성격 아닙니까? 이 중도금 대출 이자를 할부 이자로 보시면 돼요. 자, 중도금 대출 이자, 할부 이자, 연체료,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는 어떻게 된다?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 다르다. 그게 포인트예요. 우리가 법인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만 개인은 취득가액에 포함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예요. 이 분양받아서 등기를 하는 자가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 다르다고요.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등기를 하는 자가 법인이면 중도금 대출 이자와 중개 보수를 취득가격에 포함해가지고 취득가액을 신고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분양받아서 등기하는 자가 일반 개인인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 이자와 중개 보수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 다르다. 그게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서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프린트에는 정리를 안 했는데, 자, 교재 79페이지. 자, 교재 79페이지.
자, 교재 79페이지는 우리 시험 문제에서 정답으로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린트에는 따로 정리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해 볼 테니까 느낌 오면 참고하시고 느낌 안 오시면 굳이 무리해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교재 79페이지. 자, 6번 읽어볼게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아파트 분양권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가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거기 둘째 줄 끝부분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의 합이 분양 공급 가격보다 넷째 줄 끝부분에 낮은 경우에는 다섯째 줄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가액을 가세표준으로 한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야기입니다. 자, 갑이 아파트 분양 계약을 했고, 자, 이 아파트는 분양가가 4억이라고 가정합시다. 자, 그런데 이제 갑이 이 아파트 분양권을 우리가 금매로 처분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프리미엄 2천만 원에 우리가 분양권 상태로 전매를 했고, 자, 을이 드디어 아파트가 완공이 되었고, 을이 시행사에 분양잔금 완납하고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를 납부해야만 등기가 가능한데, 그럼 이때 을은 취득 가격을 얼마로 신고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자, 요게 이제 금방 읽어본 거예요. 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아파트 분양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아파트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당의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3억 8천 아닙니까? 4억짜리를 마이너스 2천만 원에 인수받았으니까. 자, 그런데 분양 금액은 4억이잖아요.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분양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양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지출한 금액 3억 8천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면 참고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교재 80페이지. 자, 교재 보실 분들은 교재 80페이지를 보시면 되고, 프린트 보실 분들은 오늘 받은 프린터 2페이지 오른쪽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뭘 설명을 할 거냐면은 간주 취득. 간주 취득 시의 취득세 가세 표준 결정을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뭐 교재 보실 분들은 교재 80페이지 보시면 되고, 프린터 보실 분들은 오늘 받은 프린터 2페이지 오른쪽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제일 먼저 지목 변경입니다. 우리가 지목 변경 시의 취득세 가세 표준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우리 시험에 어쩌다 한번 물어봐요. 자, 일단 이걸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오늘 수업 3시간 전에 뭐라고 배우셨냐면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 인하여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토지 가액 증가분을 취득으로 간주하고 토지 가액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3시간 전에 강주 취득에서 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목 변경 시의 취득세 가세 표준을 보편적 말로 설명하면 사실상
지목 변경으로 인한, 그러니까 사실상 지목 변경으로 인한 토지 가액 증가분입니다. 우리가 3시간 전에 봤던 이야기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우리가 사실상 지목 변경으로 그 가액이 증가되면 토지 가액 증가분을 취득으로 간주하고 토지 가액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 부과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목 변경 시의 취득세 과세 표준은 사실상 지목 변경으로 인한 토지 가액 증가분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토지 가액 증가분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게 문제예요. 토지 가액 증가분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를, 자, 지금부터 이제 판단을 해 보셔야 되는데, 자,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거래가 일어난 게 아니지요. 거래가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뭘로 판단할 수밖에 없냐면은 공시가격으로, 시가 표준액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 거래가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토지 가액 증가분을 어떻게 결정하냐면은 지목 변경 후의 토지 시가 표준액과 지목 변경 전의 토지 시가 표준액의 차액으로 토지 가액 증가분을 결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지목을 변경하기 전, 그러니까 지목을 변경하기 전 토지 시가 표준액은 3천만 원이었고, 지목 변경 후의 토지 시가 표준액은 7천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아까 우리가 봤던 거. 그럼 이때 토지 가액 증가분은 어떻게 결정하냐면은 지목 변경 후의 시가 표준액과 지목 변경 후의 시가 표준액과 지목 변경 전의 시가 표준액의 차액 4천만 원을 토지 가액 증가분으로 보고 4천만 원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게 원칙입니다. 짧게 줄여서 시가 표준액의 차액을 토지 가액 증가분으로 보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요게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나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판결문 또는 법인 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을 취득가액으로 봐요. 여기까지가 지목 변경 시 취득세 과세 표준에서 참고하셔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봅시다.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은 3천만 원이고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은 7천만 원이고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은 800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 시험 문제에서 지목 변경 시의 취득세 과세 표준이 얼마냐고 물었을 때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시가 표준액의 차액 4천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4천만 원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답하셔야 되고,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라고 단서 조건이 주어지면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 80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800만 원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답하셔야 돼요. 자, 낚이지 마십시오. 시가 표준액의 차액에다가 비용 800만 원을 더하는 것도 아니고 시가 표준액의 차액에서 비용 800만 원을 빼는 것도 아니에요. 비용이 입증되면 그냥 비용. 그러니까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 80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800만 원에 대해서 취득세 부과합니다. 왜? 이게 뭡니까? 취득에 소요된 비용 아닙니까? 비용을 더하는 것도 아니고 비용을 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비용이에요. 이걸 자꾸 이래 생각합니다. 야보다 야가 적은데 와 800이고 그래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취득에 소요된 비용 아닙니까? 그게 취득가액이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입증되면 비용 80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봐요. 자, 그 다음에 건축물 증축 개수. 우리가 건축물 증축 개수. 자, 이것도 3시간 전에 보셨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하거나 대수선을 함으로 인하여 건물 가액이 증가되면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부과할 수 있다고 3시간 전에 보셨고, 그럼 이때 취득세 가세 표준은 뭘로 결정하냐면은 증개수로 인한 건물 가액 증가분을 가세 표준어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정도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취득세 가세 표준에서 보셔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요 정도 이야기를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요 정도 이야기를 잡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세법 공부가 익숙해지면 이런 것들을 추가로 보셔야 돼요. 자, 프린터 2페이지. 자, 프린터 2페이지 가셔가지고 거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과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에서 제가 오늘 설명하지 아니한 것들을 세법 공부가 익숙해지면 추가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제가 오늘 설명한 것만 보십시오. 그러니까 당분간은 제가 오늘 설명한 것들만 보시고 우리가 1, 2월, 3, 4월 세법 2번 반복하시고 세법 공부가 익숙해지면 5월 달에 그 프린터 2페이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에서 제가 오늘 설명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5월 달 되면 참고로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